문재인 청와대가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노무현을 탄핵시켰던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석열 총장의 청와대 민정실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일까요? 5선 당대표 출신의 추미애가 법무장관을 받아들인 이유, 법무부에서 3번이나 근무하시면서 법무부의 관련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최고의 법률 전문가 석동현 변호사가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의외였어요. 5선 당대표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더니 그걸 또 덥석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오히려 추미애 의원을 쓰겠다는 것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서는 어쨌든 지금 검찰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이 검찰을 어떻게든지 조금 견제하고 또 이 발목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또 이 앞에 교수 출신 두 사람 실제 실무 법조인 출신이 아닌 교수 출신 장관을 이렇게 쓴다 재미를 못 봤고, 특히 뭐 조국은 아시다시피 제대로 지금 역할도 못한 채 물러난 상태에서 조금 그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법조인 출신으로 이렇게 고르다 보니,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이 추미애 이 의원이 좀 이 여자지만 굉장히 욱하는 성질도 있고 자기 고집이 좀 센 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소위 해결사 역할을 좀 해주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낙점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추미애라는 사람의 자질을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은 게요. 그렇습니다. 뭐 위헌적인 주장도 여러 번 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법조인 출신으로서 뭐 재판 실무 국회로 가기 전에 재판 실무 경험도 있고 또 정치권에 들어간 이후에 산전수전을 다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야말로 책상 물림의 그 공허한 이상주의자 같은 조국 이런 사람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나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뭐 이 토지 국유화를 주장하는 등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적 가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주장들도 했기 때문에 예. 청문회 때 뭐 개인적으로 어떤 또 비리가 있는지 하는 부분은 이제 차차 나오겠지만, 이런 과거의 어떤 은행들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는 그런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분위기에서 뭐 청와대는 뭐 청문회 결과에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그렇죠. 또 그런 스타일이고, 예. 또 어쨌든 현역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뭐 지금 국회에서도 뭐 조국 때처럼 그렇게 격렬한 어떤 저지는 또 안 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임명이 시간 문제로서 될 걸로 보았을 때, 그럼 임명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점을 저희들이 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를 어쨌든 낙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정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추미애 의원이 그간의 정치적 행보를 보자면 그렇게 지금 소위 친문 세력, 또 친문 세력의 그 원류인 친노 세력이 볼 때는 결코 호감이 가는 그런 정치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2004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를 할 때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 그것을 적극 찬성했던 세력에 있었습니다. 네.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으로 당선이 된 뒤에 1년 만에 그 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했었죠.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으로 이렇게 민주당 인사들이 가는 과정에서 추미애 의원은 잔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남은 상태에서 그 당시 야당과 이렇게 뜻이 맞아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뭐 이 국회에서 무슨 환노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자당 소속의 어떤 그런 방침과 안 맞게 자기 고집으로 국회를 공전시킨 사례도 이렇게 있었고, 특히 최근에 작년이죠. 드루킹 사건, 지금 이제 앞으로 한 열흘 후면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판결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건 그대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저는 뭐 항소 기각을 해서 다시 구속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 드루킹 사건을 처음에 이렇게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올린 사람이 또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 시절에 이를테면 드루킹의 이런 여론 댓글 공작을 마치 소위 야당의 한국당 쪽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바 거꾸로, 그렇죠. 소위 지금 뭐 김경수 지사 자기 식구들이 지금 당한 꼴이 됐지 않습니까? 열어보니까 완전히 친노 친문이 당하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 그런 등등으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입장은 아닌데 왜 이 장관이라고 하는 이런 영예를 줬느냐 하면, 이를테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또 민주당으로서는 검찰도 얼마나 지금 미운 가시가 돼 있습니까? 그렇겠죠. 미운 털이 지금 예. 박힌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검찰을 이 견제하는 과정에서 미운 우리 추미애 의원으로 하여금 검찰과 싸우게 만든 어떤 그런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이 추미애 의원이 과연 이 청와대 의도대로, 대통령의 의도대로 가서 충실하게
여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검찰을 일단 틀림없이 옥죄고 지금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 인사권 또 장관으로서의 감찰권을 행사해서 많은 그런 장애를 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만 또 그 과정에서 제 예측으로는 추미애 의원도 분명히 또 실수를 할 겁니다. 그동안 사고를 칠 해왔듯이. 겁니다. 예. 분명히 사고를 칩니다. 그러다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검찰도 생채기를 내면서 추미애도 완전히 망가뜨려도 또 되는 그런 또 입장이거든요. 사실 은근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있는 거네요.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싸움 붙여놓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국가의 그런 법무 검찰 기능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정치적 어떤 그런 세력 싸움을 속에 이렇게 이용을 해도 되나 하는 걸 생각하면 한심한 일인데 현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보통 예전 같으면 어쨌든 법무부 장관을 검사 출신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사권을 쓰려고 한다면은 네. 결국에는 어떤 검사가 능력이 있고 없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인사권을 쓸 수가 있을 텐데 예.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온전한 인사권을 쓸 수 있는 거에 상당히 제약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 법무부 장관으로 오신 분들이 대개 이제 검찰에서 오랫동안 검찰 고위직까지 지내시고 한 분들이, 물론 현직에서 바로 장관이 되시기도 하지만 일단 공직에서 퇴직을 했다가 이 제야에서 다시 기용이 되시기도 하셨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찰, 그러니까 검사들의 이제 후배들의 그런 어떤 검사 재직 기간 중에 보여준 어떤 검사로서의 어떤 수사 역량 또 어떤 그 관리 역량,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직간접으로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신 느낌 위에서 또 그렇게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를 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익히 보아온 그런 인사 관행이었다고 할까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소위 외부에서 학교 교수로 계시다 들어온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또 이 법원 내지 국회에서 있다가 들어온 분들의 경우에 그렇게 검사들의 어떤 능력 평판을 직접 겪을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물론 이렇게 되면 또 법무부 내 어떤 그 인사 부서에서 만든 그 인사 자료와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 채널로 수집한 어떤 그런 인사 자료를 가지고 인사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인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적절하지 못하고 굉장히 좀 하나의 어떤 치우친 편향적인 인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다분히 있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추미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법조계를 떠나 있었고 그냥 국회의원을 한 거잖아요. 네. 국회의원을 했던 시간이 훨씬 길 텐데 오선 의원이고 중간에 한 번 못 됐으니까 그러면은 한 24년 정도를 국회의원으로 있었다고 봐도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인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령 외부에서 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관으로서 그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이렇게 축적된 인사 조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의 자료가 아니라 적어도 부장급 또는 차장검사급, 검사장급은 그 근무 연한이 벌써 15년, 20년, 25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기본적으로 인사부서 참모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형태로 한다면 그렇게 무리하지 않은 인사가 또 가능할 것입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나는 너희들의 어떤 보고에 의존하지 않겠다. 나는 나름대로 어떤 비선의 어떤 그 판단 요소를 가지고, 예컨대 과거에 좀 문제가 됐던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크게 보도됐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일방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럼 그 수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컨대 조국 수사한 팀들은 내가 모조리 내가 무시하겠다고 하면 또 무시할 수 있는 게 또 장관의 권한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치우치는 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예. 현재 요즘 검사들 반응은 어떻다고 혹시 들으신 거 있나요? 지금 간부들은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히려 조국 이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법조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기본적으로 현재의 검찰이 과거 적폐 수사할 그 당시에는 일을 똑바로 했는데 지금 최근 지금 두세 달 상간에 와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이것이 모두 이 정권에 대한 도전, 또 인사권자에 대한 도전,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 이런 개념으로 어떤 그 선입견 또는 선입견 이상의 그런 어떤 치우친 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손을 보겠다, 이런 자세로 만약 장관이 인사권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좌천 인사가 아니라 말이죠. 예컨대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친문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이랄지 조국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형식적으로는 승진을 해서 발령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예컨대 서울지검장을 지금 어디 고검장으로 승진시켜서 보내버리고, 지금 서울 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지검 3차장을 또 검사장 승진시켜서 어디 지방으로 보내버리고 하면 겉으로는 마치 승진을 시킨 것처럼, 좌천이 아니라 시킨 것처럼 되지만 수사팀의 기교적인 해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점을 걱정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체를 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또 다른 그 후속 인사로서 온 검사들이 그러면 앞에 그 일을 하던 팀
어떤 그와 같은 파이팅을 보여주느냐, 또 이것이 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항입니다. 네, 뭐 검사들이 다 수사력이나 의욕이나 기타 자세가 다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평균적으로 본다면 다들 기본적인 소양들을 갖추고 있다고 봐서 뭐 그냥 제가 비관하지는 않으나,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장관이 된 이후에 그와 같이 인사권을 그렇게 전행을 한다면 아마 우리 검사들이 부글부글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전의를 저는 다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가만히 두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본연의 임무에 충실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가 그 조국, 저는 뭐 장관이라는 이름도 붙이기 싫습니다만, 조국 그 민정수석이 잠시 있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검찰의 어떤 그런 주요 사건 수사에 대해서 결과가 아니라 네. 그전에는 결과만을 이렇게 보고하는 정도는 뭐 용인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로서도 어떤 중요 사건에 대해서 결과 보고는 받습니다만, 그렇죠. 이것을 수사 진행 사항을 하나하나 보고 통제를 받게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 준칙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히 지금 잘못된 처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수사팀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비사실 공표나 수사 상황을 공개하지 말라 해서 지금 일체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언론사에서도 이러한 소위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보도가 안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수사팀에서 압수수색을 하면 이걸 또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고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예. 수사 사항이 어느 정도 어떤 수사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가 될 당시에는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압수수색이 이르게 된 과정들을 순차적인 보도에 의해서 그렇게 납득이 가도록 할 텐데, 그렇죠. 그런 보도가 없다가 갑자기 청와대를 또 압수수색하니까 이게 무슨 기습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자, 수사 진행상을 절대 도중에 알리지 말라 하면서 자기네들은 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온갖 수사에 관한 얘기는 또 다 하고 있죠. 그러네요. 그래 놓고 무슨 청와대 압수수색,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도 곧 할 겁니다. 왜 하느냐면 요 한 열흘 전에 며칠이던가 12월 4일에 했던 그런 압수수색은 동부지청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때문에 압수수색을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 이건 지금 서울지검 공공수사 2부가 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도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울산 그 황운하 경찰청장, 울산 경찰청과 했던 여러 가지 첩보 이첩 경위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을 위해서 또 압수수색을 또 가야 된다고요. 그러네요. 하명했던 거를 또 밝혀야죠. 하명 수사를 위해서 조만간 또 갈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게 가면 또 이제 뭐 기습적으로 한다, 이것이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것은 정말 어쨌든 내 허물, 내 편을 건드리면 이것은 무조건 악이거나 뭐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런 프레임으로 정말 검찰을 마치 무슨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어떤 그런 기관인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이런 현재의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굉장히 하여튼 참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석동윤 변호사님이 이재수 장군 추모식에서 연설하시는 거 보고 참 감명받았는데요. 이런 분들이 법무장관을 해야 될 텐데, 추미애 같은 사람 법무장관 시키는 지금 정권, 뭐 방법이 없어서 그렇을 텐데요. 그러니까 빨리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면요, 많은 분들이 구독자가 더 많아야지 이렇게 좋은 정보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